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미 이루어졌고 조사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 따라서 특별법은 필요하지도 않고 시행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한 총리는 모두 발언 대부분을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판하는 데 썼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안건은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7차 민생토론회 일정을 마친 뒤 재가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거부 이유는 5가지입니다. 우선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관련자 23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특별법의 목적인 참사 진상규명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국민 기본권과 사법, 행정부 기능 등이 침해될 수 있고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특조위 인건비로만 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선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큽니다. 대신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제시됐습니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치유 휴직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4개 고용센터에 전담 창구를 열어 피해자들의 구직 활동을 계속 돕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희생자 추모 시설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12구 참사 피해 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유족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3번이나 그것도 같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쯤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순항미사일이 1,500km에서 2,000km 거리를 정상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앞서 발사했다고 주장한 신형 순항미사일 불화살 3해 31형을 또 쏜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4일 지상에서 서해를 향해 순항미사일을 쏜 뒤 이틀 전엔 한경남도 신포 일대 동해상에서 쏜 데 이어 다시 서해상에서 시험 발사에 나선 겁니다. 일주일 사이 동서해를 오가며 벌써 3번이나 순항미사일을 쏜 건데 같은 무기 체계를 연달아 시험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는 동시에 빠른 속도로 성능 개량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계획한 대로 설계가 되었고 성능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사거리를 멀리해서 비행 거리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도발 수단을 다양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거, 또 싸게 할 수 있는 거, 충격이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거 항상 새로 찾으면서 새로운 도발을 항상 시도해 왔는데 최근에 찾은 게 핵의뢰하고 이 순항미사일인 거죠. 또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사거리에 두는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로의 수출을 위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은 우리 군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데다 낮은 고도에서 수시로 궤도를 바꾸며 비행해 요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주장대로 전술핵까지 탑재한다면 파괴력은 더 커집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여부를 놓고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또 국민의힘으로 여러 번 당적을 옮기면서 비판을 해왔던 과거 행적 때문인데요.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운동권보다 검찰 기득권이 더 심각하다며 지난 18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들어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 정권의 토대가 무너졌다면서 국민의힘은 탄핵 당시 새누리당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해왔습니다. 대통령의 출장소로 전락한 정당 아닙니까? 이미 난파선이에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전 의원의 탈당 직후 복당을 제안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된 이 전 의원은 이후 국민의당으로 옮겼다 바른미래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합류했습니다. 당장 여러 차례 당적을 바꾸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던 그의 발언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헌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 정권하고 무엇이 다른가? 이 대표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판단 근거에 동의한다면 같이 해야 한다고 동조한 반면 윤석열만 반대하면 모두 우리 편이냐, 실익도 없고 중도 확장도 아니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친명과 친문 사이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합류해야 한다는 수습책도 나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않는다든지 선당후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은 반윤 연합전선을 구축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했고 복당 여부는 고심 중이지만 항상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해왔다며 출마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전략과 공약을 발표합니다. 통합도 중요하고 혁신도 중요하다고 했던 이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내야 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직까지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수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도입된 지 110년 만에 인감증명 제도가 대폭 정비가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나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기관은 동네 주민센터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는 저는 인감 등록부터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제 신분증과 인감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무인 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없어서 인감 등록은 물론이고 증명서를 발급하는데도 창구 직원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인감 등록은 다 됐고요. 네. 인감 증명서 한 통 발급해 드릴까요? 네. 지문 한 번만 확인할게요. 10여 분을 기다려 6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인감증명서 한 부가 발급됐습니다. 이런 발급 방식은 지난 1914년 도입 이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대출처럼 중대한 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이나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른바 디지털 인감이 도입돼 관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법원과 주민센터가 등기 정보를 공유해 부동산을 등기할 때 개인이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할 때도 간편 인증으로 인감 증명을 대체합니다. 또 부동산 등기용과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 인감 증명서는 오는 9월부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합니다.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 현재 인감증명이 필요한 사무 2,600여 건 가운데 필요성이 낮은 2,100여 건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병원끼리 CT나 진료 기록 등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참여 의료기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비교해서 더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이 됐죠. 시행이 된 지 이제 20일도 되지 않았는데 신청 금액이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전세 대출도 더 저렴한 이자로 바꿀 수 있게 되는데요. 박진중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유모 씨.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되자 바로 당일 금리를 비교해 주택담보대출을 바꿨습니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에 5% 넘는 이자율이 3.4%로 줄면서 매달 110만 원 넘게 내던 이자가 70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금리가 가장 컸죠. 거의 2% 가까이 떨어졌으니까요. 거의 3, 40만 원 줄었으니까. 굳이 서류를 챙겨서 은행을 찾아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런 편리함 덕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 서비스 17일 만에 16,000명이 넘는 소비자가 갈아타기를 신청했습니다. 이 중 1,700여 명, 대출 금액 3,346억 원이 대출 상품을 바꾸는 데 성공했고 현재 심사 중인 대출 금액도 2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갈아타기를 마친 소비자들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평균 1.55%포인트 낮아져 연간 기준 약 30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간 경쟁이 촉진돼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에서 1%포인트 안팎으로 내리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세보증금 대출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방식은 주택담보대출과 같고 18개 은행과 3개 보험사의 앱을 통해 14개 금융사로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만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빌라나 단독주택도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이동의 경우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